안녕하십니까. 강희롱의 클로즈업입니다. 제가 앞서 일본의 야자와 에이키치, 정말 일본에서 엄청난 전설 같은 가수입니다. 10만 명의 관객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공연을 할 정도의 엄청난 가수로 일본에서는 추앙받고 있는데요. 국내에도 있습니다. 국내 레전드 가수 조용필, 나훈아. 특히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60년대에 데뷔해서 남진 씨와 양대 산맥으로도 비교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나훈아 씨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나훈아 씨가 연말에 콘서트를 갔죠. 1년 만이긴 한데 9일, 10일 날 대구에서 먼저 콘서트를 하죠. 이틀간 대구 엑스코에서 콘서트를 갔고 연말이죠. 30, 31일 일산에서 콘서트를 이틀간 갔는데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 대관을 못했다고 전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 콘서트는 이번에 한번 쉬어가는 거고 3번의 공연을 통해서 연말 12월 한 달간 콘서트를 갔습니다. 사실 나훈아 콘서트 그러면 매일 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훈아 콘서트는 매회 봐도 질리지 않는다. 지난주에 보고 이번 주에 다시 봐도 질리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연달아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훈아 콘서트 레퍼토리가 이렇게 한 해, 그 해는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또 매회 100%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전석 전에 맺은 이 전설은 지금은 이제 많은 우리 아티스트들이 전석 전에 티켓 열기를 뽑아내고 있는 아티스트가 많지만 원조는 역시 나훈아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나훈아 11년 만에 컴백했을 때 올림픽 체조경기장 3분 만에 전석 전에 매진됐을 때 정말 많은 언론이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콘서트이게. 그래서 11년 만에 첫 보여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수많은 관객들이 나훈아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런 열기를 보여줬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후에도 워낙 뜨거운 열기는 이어져서 1년 내내 전석 전에 매진 전국 투어를 열었었죠. 과연 나훈아 콘서트의 매력이 뭘까요? 저도 콘서트를 보면 120분 동안 나훈아 콘서트는 잠깐 1분 1초도 쉴 틈이 없습니다.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울고 웃기는 그런 장면을 계속해서 출발, 오프닝부터 엔딩까지 울고 웃기는 장면을 이어갑니다. 음악은 당연히 신곡을 불러도 신곡과 관련된 내용을 아주 재미나게 정말로 이야기거리입니다. 또 감동도 줍니다. 눈물도 찡하게 흘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시사,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굉장히 해박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 객석에 앉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공감할 만한 얘기를 던지고 메시지를 던져주고 또 음악으로 또 힐링 시켜준 다음에 다시 또 웃겼다가 찡한 감동, 자신의 얘기를 빗대거나 아니면 객석에 있는 누군가의 대한민국의 누군가 아버지이고 엄마이고 아니면 이모고 삼촌이고 이런 분들의 사연을 언급을 하면서 또 감동을 안겨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최고의 콘서트, 최고의 티켓 열기를 불어낼 수 있는 가수의 원조를 바로 나훈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훈아 씨 역시 콘서트의 가왕,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훈아 씨는 평생에 현재까지 한 2,600곡 정도를 불렀다고 그러죠. 본인도 아마 셀 수 없을 겁니다. 기록으로도 다 아마 일일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앨범으로는 대략 한 200개 정도, 그리고 작사 작곡한 곡만 한 800곡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은 엄청난 우리 그 저작권료를 받는 가수들이 억대, 수억 대를 받는 작곡가라든가 아티스트가 등장하기도 했지만 한때는 나훈아 씨가 최고의 저작권료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곡을 쓰고 많은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2017년에 나훈아 씨가 컴백을 했습니다. 무려 11년 만에 공백이죠. 2006년에 공개 콘서트를 하고 이듬해에도 콘서트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원래는 2007년 봄에 5월 달에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잡혀 있었고요. 대관료도 지불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콘서트를 취소를 합니다.
통상 대관료는 취소를 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당시에 대관료가 3,500만 원이었으니까 적은 돈은 아니죠. 대관을 취소를 하고 공연을 취소할 정도가 되면 뭔가 무슨 일이 있었으리라고 추측이 되는 부분인데요. 2006년 말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MBC, 지금은 MBC가 일산에 있고 상암동에 이제 방송사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본사가 여의도 있었죠. 여의도 한복판에 MBC, 지금 현재는 제가 최근에 가보니까 주상복합 건물이 한창 그 자리에 지어지고 있던데, 아마 MBC, 옛날에 MBC를 다녀봤던 분 같으면 그 옛날에 그 MBC 로비 그걸 아마 추억처럼 기억하실 텐데, 그 무렵에 그 당시죠. 2006년이니까 나훈아 씨가 라디오 출연인지 아니면 다른 일인지 모르지만 방송사에서 볼일을 보고 로비를 걸어 나오는 중이었고, 또 모 개그맨은 방송사의 라디오 출연을 위해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다가 로비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상황에서 맞닥뜨렸는데, 그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나훈아 씨는 이제 로비에서 걸어 나와서 밖에 대기되어 있는 차량에 타려고 했고, 들어가려던 개그맨은 마주친 다음에 서로 인사를 나훈아 씨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나훈아 씨였고, 두 사람 간에 뭔가 그 이전에 좋지 않았던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신은 인사를 했고 상대방이 외면하고 가더라. 이 부분에 순간적으로 참지 못해서 뒤따라가서 한마디를 하려고 그러던 중에 막 출발하려고 뒷문을 닫으려는 순간 마주쳤다고 그러죠. 마주치는 순간에 상대방이 이 개그맨에게 발길로, 문을 닫기 전에 발길로 이렇게 찼다고 그러죠.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 개그맨이 굉장히 붕괴를 하고 뭐 난리를, 그 로비에서 뭐 시끌시끌 뭐 이미 이제 나훈아 씨는 차를 타고 떠난 상황인데,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날. 그리고 나서 이 개그맨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연초에 저를 찾아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당시에 스포츠조선 연예부장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신문에 기사화해달라. 그런데 사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민감한 얘기고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고, 그 관련된 사연에 대해서 사실 대중에게 이걸 알리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내용, 충격적인 내용을 듣는다고 해서 다 기사화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걸러야 될 걸 걸러야 되고, 또 기사화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도 있고, 사회적 파장도 있을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사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제가 기사를 쓰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떤 매체에 가서 이거를 기사화하겠다는 언질은 저한테 줬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기사화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상대방과 좀 소통을 해서 뭔가 오해가 있다면 서로 푸는 과정도 좋겠다. 그러면 그거를 중재를 해줄 수는 있다. 내가 뭐 대중문화 기자로 이렇게 오랫동안 현직에 있는 기자이고 얼마든지 나는 접촉이 가능하고, 그래서 좀 기다리면 내가 한번 중재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 제가 며칠 뒤에 소속사로 연락을 합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나훈아 씨의 일을 아주 수십 년간 지금도 일을 보시고 계시는 분이죠.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 나 회장이라고 그럽니다. 나 회장님이 지금 해외에 가 있어서 제가 연락을 못 드렸는데 돌아오시는 대로 바로 연락을 하겠다. 저한테는 아주,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MBC 로비 사건을 이 윤모 씨도 다 알고 있고, 그 파장이 어느 정도는 아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었을 때 잘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좀 뭔가, 제가 취지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랐는데 이분이 중간에서 연결을 안 한 겁니다. 그럼 왜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적어도 저는 그 당시에 이 중간에 적어도 나훈아 씨의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하는 분이라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훈아 씨 신변과 둘러싸이는 중요한 일이라면 보고를 해야 되고, 그 보고를 해서 그 내용을 어떻게 이걸 처리할 건지를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으로 그게 매니지먼트인 겁니다. 그랬어야 하는데 그걸 자기 선에서 묻고 아예 덮어버리는 게
그래서 파장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기사화는 하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블로그가 굉장히 활성돼 있었고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니셜 처리로 해서 나훈아 씨의 본명이 최홍기입니다. 그래서 CC라는 이니셜로 해서 대강의 내용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이거를 네티즌들이 보고 네티즌 수사자들이 바로 1시간도 안 돼서 누구인지를 금방 밝혀내더라고요. 다만 그 상대방인 이 문제를 처음 저를 찾아와서 문제를 제기했던 개그맨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더 이상의 파장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본인 입으로는 한 번도 지금까지도 그 내용을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본인한테 직접 2시간 이상 고백을 받았고 본인이 이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그 내용만은 진실이다. 다만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다. 지금까지. 그게 이제 제 얘기고요. 나훈아 씨가 그러면 그 사건 때문에 정말 본인이 얘기했듯이 나는 노래를 부르는데 콘서트의 무대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준비가 되기 전에는 나는 무대에 서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일에 대중의 입에 소문이든 아니든 언급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나훈아 씨는 자존심상 무대에 서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7년 봄에 세종문화회관 공연을 대관료를 물어주고라도 취소했고 그때부터 대외 활동을 중단한 겁니다. 그리고 거의 1년 동안 2007년 1년 동안 아예 완벽하게 어떤 소문은 계속 확산이 됩니다. 뭐 여배우 관련 소문도 있었고 야쿠자 관련 소문도 있고 계속해서 소문은 확산이 되는데 그 소문이 확산되는 데는 나훈아 씨가 이런 당부도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아예 어떤 본인은 물론이고 소속사든 어떤 누구도 단 한마디도 그러니까 잠적 은둔이 아니고 이거 뭔가 납치된 거 아닌가 어딘가에 말 못할 사정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된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 1년가량 지났을 때 연말쯤 됐을 때는 9시 뉴스에 사회면에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나훈아 사건이 소문이 일파만파가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008년 1월에 나훈아 씨가 서울 홍은동에 있는 모 호텔에서 일명 바지 내리는 퍼포먼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걸 시점으로 해서 나훈아 씨는 활동을 하지 않고 중단을 했는데 그래도 연예계에서는 적어도 한 3, 4년 안에 늦어도 5년 안에는 컴백할 것이다. 이게 많은 방송 관계자들의 판단이었고 연예계에서도 그렇게 내다봤죠. 근데 실제로는 11년 엄청난 공백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길어졌느냐. 그 바지 사건 기자회견 사건 직후에 지금은 이혼하셨죠. 지금 이혼한 정수경 본 아내분이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이혼 소송을 해서 2013년까지 3차례 이혼 소송을 했고요. 이혼 소송이 이제 대법원까지 판결을 이혼을 안 해도 된다.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어떠한 이혼해야 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나훈아 씨가 미국에 있으면서도 정수경 씨와 정수경 씨 사이의 자녀분들 미국에 거주할 때 생활비를 매월 보냈고 남편으로서 혼인 생활을 하지 못할 만큼의 결격 사유가 없었던 거죠. 재판부에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안 해도 된다고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지 못했고 또 다시 뭐 1, 2년쯤 지났을 때 또 다시 이혼 소송 제기합니다. 정수경 씨가 아내분이 그때는 이제 뭐 건강상의 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새로운 이슈가 또 발생을 했는데 이때는 양쪽 변호사들이 법률 대리인들이 합의에 의해서 합의 이혼을 진행하고요. 결국에는 정수경 씨와는 이혼을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재산 분할로 12억을 준 걸로 알려졌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2014년에 이혼을 끝냅니다. 그리고 나서 3년간 2017년 컴백까지 3년간의 공백이 있었는데 그 3년간도 나훈아 씨는 자신이 다시 복귀하는데 이혼이니 모든 걸림돌이 다 끝났으면 바로 컴백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대중은 그렇게 보지만 본인 스스로는
준비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평온을 찾아야 되고 자신의 영혼을 되찾아야 되고 그런 과정이 3년 걸렸던 거고 음악은 또 꾸준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컴백하면서 발표했던 노래 좋은 노래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노래들 신곡임에도 불구하고 콘서트장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그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뭐 이런 장면을 저도 봤는데 적어도 저도 한마디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도 30여 년 연예기자를 나훈아 씨가 기자회견장에서 연예기자를 폄하하는 듯한 그런, 왜냐하면 자신의 이야기를 소문으로 퍼뜨리는 연예기자는 뭐 이렇게 폄하하는 듯한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150대 1, 200대 1 경쟁률을 뚫고 언론 고시를 통해서 신문사에 입사한 저도 고급 인력입니다. 제가 연예기자를 하기 때문에 폄하를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까십거리나 소문만 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쓰는 사람으로 이렇게 깎아내리는 부분은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물 있다면 정면을 보는 것보다는 사이드를 보고 싶어 합니다, 대중은. 그래서 어떤 연예인의 단지 그 사람이 인기가 있는 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인기가 있는 건 환호하되 스포트라이트를 받되 그 사람 사이드, 옆에서 봤을 때 그 사람 사생활의 일부도 보고 싶어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다 그만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또 그만한 책임감을 갖는 게 대중스타인 겁니다. 그런 대중스타의 근황, 그거를 정말 말하는 까십성 얘기만 다루는 게 아니라 까십성도 일부는 대중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다뤄주는 건데 마치 그게 전부인 양 얘기하는 것도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그 와중에 제가 아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비하인드 얘기를 일부라도 말씀드리는 거는 적어도 나훈아 씨 사건 초창기에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 충분히 시간을 줬고 중지할 사건을, 비하인드를, 남의 가십을 그냥 밝히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쪽도 보호하고 이쪽도 보호하기 위해서 중재를 해주고 둘이서 화해를 시켜주고 이런 과정을 무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무시하는 과정을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 이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을 저는 나훈아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가 11년이란 공백을 길게 활동하지 못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아마 나훈아 씨의 기사를 가장 많이 쓴 기사가 대한민국 연예 기자 중에서는 저 강희롱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컴백한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기사를 다뤘던 거는 저도 내심 11년간의 공백의 한 단초를 강희롱이라는 기자가, 연예 기자가 세종문화회관 공연 대관을 취소하고 활동을 중단했다는 기사가 단초가 돼서 결국에는 그게 이어져서 여러 가지 소문에 소문,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이혼 과정을 거쳤고 이런 과정이 11년이 걸렸다는 그런 미안함도 사실 내심이 있었기 때문에 11년 만에 컴백한 이후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수 나훈아를 다루는 기사를 제가 가장 많이 썼던 겁니다. 굉장히 호의적으로 썼습니다. 저도 물론 본인은 원치 않았겠죠. 자신의 근황을 왜 이렇게 다 다루느냐. 그렇지만 실제로 그는 많은 대중이 환호하고 열광하고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 다뤄줄, 기사화할 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티스트를 거의 대부분 직접 인터뷰하거나 어떤 식으로 기사화를 했습니다. 제가 나훈아 가수를 직접 인터뷰를 생전에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게 제 마지막 소망인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훈아 씨의 의사표현을 전달했습니다. 나훈아 씨가 그 의사표현을 받은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사이드로 건너서. 그렇지만 누군가가 중간에서 차단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나훈아 씨가 강희롱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인터뷰하거나 만나서 미팅에서 어떤 얘기라도 세상에 공표되는 것에 대한 그동안의 지난 11년간의 공백과 뭐 한 20년가량 되겠죠. 전부 포함한다면 그런 거에 대한 자존심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아무튼 그런저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사실 오늘 한 방에 모든 걸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할 얘기는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나훈아 씨 얘기는 이걸로 오늘 좀 마무리할까 하고요. 강희롱의 클로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